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 즉 드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사들이 진입하기에 너무 위험한 최전선 지역에서 드론은 실시간으로 전황을 시각화하여 군 지휘부가 단 몇 초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운영 부대는 정찰과 포격 수정, 그리고 적 장비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해 이 시스템을 다각도로 활용하며 모든 출격을 거대한 전투의 유기적인 일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상에서 수시간의 관측과 위험천만한 작전이 필요했던 곳에서 이제는 단 한 명의 운용자와 하나의 스크린, 그리고 몇 초의 판단만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지원 도구를 넘어 군대의 눈과 손, 그리고 신경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브로필리아 방향에서 발생한 점령군의 대규모 돌파 시도는 공격 그룹의 전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군의 악명 높은 제-95 해병여단은 샤우톱의 정착지를 점령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병력과 22대의 중장갑 차량을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후방 깊숙한 곳에서 전면적으로 진격하던 기존 방식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자 적 지휘부는 기습을 위해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운용자들은 적의 기동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리 포착하여 은폐 기회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적의 돌격 그룹이 엄폐하기 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FPV 드론이 일제히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말리니우카에서 출발한 11대의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된 주력 열차는 가장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 공세의 결과로 9대의 차량이 완파되었고 4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엘리트 여단의 돌격 잠재력은 다시 한번 전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점령군이 짙은 안개를 천연 차단막으로 삼아 기습적인 장갑 진격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시거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아군 진지에 은밀히 접근하려던 적의 계산은 두터운 안개 속에서도 표적을 식별해내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의 능력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안개 속의 함정으로 변한 전장에서 적의 장비들은 FPV 드론 부대의 정밀 타격을 받아 격파되었습니다. 이는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장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는 야간에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적의 보급과 화력 자산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병력과 탄약, 장비를 수송하던 적의 우랄 트럭과 가즈 66 트럭이 정밀 타격을 받아 기동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화포를 견인하던 트랙터 유닛 역시 공격을 받아 무력화되었으며 이어진 드론의 후속 타격으로 견인 중이던 화포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FPV 카미카제 드론은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부터 도네츠크 지역에 이르기까지 2개의 핵심 방향에서 동시에 파괴적인 연쇄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크림반도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얀타르니와 바투민 동쪽 지역에서는 철도 열차를 성공적으로 요격하여 유류 탱크 차량들을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유류 저장소의 저장 탱크까지 추가로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핵심 물류 공급망을 차단했습니다. 마리아니우카와 도쿠차예우스크 지역에서는 자원뿐만 아니라 적의 전투 잠재력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점령군의 FPV 조종사 훈련사 훈련센터가 완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적의 볼라2 전자전 기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아군 드론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이 전자전 시스템은 정작 자체 방어에도 실패하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기술 앞에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보우차강을 건너려던 점령군의 시도는 부대 전체가 전멸하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환경적 조건이 아군 방어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가운데 적들의 서두름과 공황 상태로 인해 필연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투 차량 4대가 한 곳에 밀집되면서 고정된 완벽한 표적이 되었고 드론 운용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갇혀있는 차량 열차를 시범적으로 경멸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무인 항공 전력의 모든 무기고가 치명적인 조합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민첩한 FPV 드론이 정밀 타격을 가해 차량들을 완전히 고립시킨 후 중형 폭격 드론이 진입하여 강력한 폭약을 체계적으로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들은 장갑을 관통해 내부 유폭을 일으켰으며 이 복합적인 공격으로 적들은 대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수면 바로 앞에서 불타는 고철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약을 전선진지로 운반하던 러시아군의 UAG 부한카 승합차 2대와 가스트럭도 포착되었습니다. 드론 운영자는 가장 가치 있는 표적인 화물 트럭을 선택해 타격했으며 이 차량이 단순한 트럭이 아닌 이동식 탄약고였음이 폭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점령군이 주변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높은 공장 굴뚝에 설치해둔 전자망원경과 나무에 장착한 감시 카메라 등 까다로운 표적들도 FPV 드론의 정밀한 저격으로 차례로 파괴되어 적들의 실시간 정보 수집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점령군이 전선에 처음으로 투입한 최신형 장비가 곧바로 완전한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전쟁 역사상 최초로 중국산 최신형 AFS-TH-LD 공추 레이더 기지가 전선에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적은 이 고가의 수입 기술을 자국 영토 내에 은폐하여 공역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항공정찰대가 적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FPV 드론 조종사들은 이 독특한 시스템을 찾아내 위장 진지를 확인한 뒤 외과 수술과 같이 정밀한 카미카제 드론 타격을 가했습니다. 공중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레이더 기지가 정작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드론을 감지하지 못하고 파괴된 이 사건으로 러시아군에는 불타버린 중국산 마이크로칩 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아군 전선에 사격을 가하던 위장전차 역시 정찰 드론에 포착된 후 섬멸되었습니다. 지뢰 제거 쟁기를 장착하고 뒤따르는 차량들의 경로를 개척하던 러시아 전차는 다수의 카미카제 드론 공격을 받아 추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드론이 점령군의 임시 유류 저장 시설을 명중시키며 상당한 양의 연료를 소실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유지되어 온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돌격 열차의 선두에는 지뢰지대를 비교적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뢰 제거 롤러를 장착한 전차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타격 드론 팀은 즉각 협동 사냥을 시작하여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들을 차례로 타격했습니다. 적 전차는 거칠고 빠른 속도로 기동하며 겨울철의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은폐를 시도했고 두터운 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 덕분에 초기 선체 타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론 운용자들의 숙련된 경험이 교전의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운용자들은 전차의 기동을 지연시킨 후 취약한 부위에 정밀 타격을 가해 내부 탄약을 폭발시켰습니다. 인근에 버려진 T-72 전차의 열린 해치 내부로 타격 UAV가 정면으로 진입하여 차체를 완전히 분쇄하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또 다른 고립전차 역시 성형 작약탄을 탑재한 드론의 정밀 타격으로 유폭을 일으키며 거대한 화염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격 현장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 폭발구역 전체에 검은 흔적만 남았을 뿐 전차의 형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요격 기술이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러시아군 정찰 무인기 시스템의 진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를란 10, 자라, 슈퍼캠 등은 수 킬로미터 고도에 머물며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몇 시간씩 전송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군수 지원과 포격 자산에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단거리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 밖에 있는 이 정찰기들을 격추하기 위해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군의 무장 해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PV 드론을 활용한 공중 충돌, 운동 에너지 요격, 그물 투하 등의 방식이 급조된 실험을 넘어 체계적인 군사교리로 발전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요격만으로도 출격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적들로 하여금 영상 화질이 저하되는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도록 강제하고 방어 장비 장착으로 인한 기체 무게 및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소형 저비용 단위를 전선 전체에 분산 배치해 난공불락의 장벽을 구축하는 수평적 방공망의 모델로 긴밀히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중장갑 차량을 보유한 러시아군은 전자전 시스템과 임시 추가 장갑을 장착해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토르스케 방향으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의 공격 그룹 중 장갑차 한 대가 공세 시작과 동시에 FPV 드론에 피격되었고 다른 장갑차는 제어력을 잃고 나무에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론은 자체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사격 진지에 도달할 시간을 버는 유기적인 협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갑 전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의 조율을 통해 전차포 사격으로 적의 유기된 차량과 무기, 탄약이 보관된 건물을 타격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의 공세를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는 적의 중심 깊은 후방 지역을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납고 시설에 가해진 연쇄 타격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수십 대의 러시아 드론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해당 전선 전체에서 적의 시야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군 드론은 드론 타격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판단해 인근 경납고에 보관 중이던 안토노프 AN-72P 수송기를 포착했습니다. 일반 FPV 드론보다 강력한 탄두를 탑재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송기의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기체 자체에 유폭을 동반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의 저항을 뚫고 진입한 우크라이나 타격대 드론들은 수송기 완파에 이어 적의 P-37 레이더까지 추가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간에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의 핵심 부대들이 점령지 깊숙한 도네츠크 공항까지 진입해 적의 겔베라 드론 발사 플랫폼들을 지상에서 사전 탐지해 경멸했습니다. 이 작전 직후 잔여 타격 드론을 운영하던 중 인근 엄폐물에 숨겨져 있던 적의 토르 M2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로 포착하여 정밀 타격을 가했으며 이어진 후속 정찰을 통해 해당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소속 조종사들은 철저한 기획하에 적의 후방 깊숙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만에 진입해 대형 상륙함들을 타격했습니다. 적의 전자전 및 방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두 척의 함정을 무력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작전은 본격적인 해군 전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해상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함정 수사 부담을 적에게 지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레이더 안테나까지 파괴하여 향후 추가적인 드론 타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